코어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불리는 플랭크. 여러분들은 플랭크를 얼마나 길게 하시나요? 척추 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워털루 대학 스튜어트 맥길 박사님은 플랭크를 몇 초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? 라는 질문에 조금은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. 5분? 3분? 1분? 아닙니다. 단 10초. 어머머머머. 지난번 플랭크는 거품이 많다라는 영상 덕분에 일주일 만에 10만 이상의 조회수가 올라갔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을 신청해 주셨고 그와 동시에 정말 많은 분들의 비난에 시달렸습니다. 그리고 코어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코어 근육이 무엇인지, 코어 운동이 왜 필요한지, 어떠한 코어 운동이 좋은지에 대해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. 일단 코어 근육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자면, 코어 근육은 몸통의 안정성, 즉 척추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으로 사지가 움직일 때 척추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, 일반적으로 횡격막, 복행근, 다혈근, 골반, 기저부를 대표적인 코어 근육으로 언급하지만 그 주변에서 몸통의 안정화를 위해 일하는 근육들은 모두 코어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근육들이 항상 척추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, 만약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척추가 불안정해져 요통이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1997년 호주 퀸즐랜드 대학 폴 하츠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한 연구에서 우리의 몸이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 코어 근육들이 더 빠르게 반사적으로 수축하여 척추를 안정화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, 그 이후 요통 환자들은 그 코어 근육들의 수축 타이밍이 팔, 다리를 들어올리는 것보다 더 느리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. 즉, 코어 근육들이 팔, 다리를 움직이기 전 무의식적으로 척추를 안정화시켜야 하는데, 그게 지연되었을 경우 요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코어 근육의 중요성이 더 화두가 되며, 코어 근육의 근력보다는 사지가 움직일 때 코어 근육의 수축 타이밍이 척추 안정화에 더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. 또한 2008년 스포츠 메디슨지에 실린 한 논문에서는 코어 운동은 기능적인 움직임에서 코어의 활성도를 높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즉, 플랭크처럼 상하지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버티는 운동이 아닌 데드버그나 크롤링과 같이 팔다리가 움직이는 동안, 더 나아가서는 밀기, 당기기, 스쿼트 등의 기능적인 동작에서 몸통을 안정화시키는 동적 안정화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물론 사지의 움직임 전에 정적으로 척추의 안정성을 잡는 운동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플랭크인데요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고의 척추 전문가 스튜어트 맥길 박사님은 적외선 분광사기를 이용한 그의 논문을 통해 플랭크와 같이 정적으로 근육을 수축하며 버티는 운동을 7에서 8초 이상 유지했을 시 몸통 근육에서 가용할 수 있는 산소가 급격히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. 그 이후 맥길 박사님은 맨젤스와의 인터뷰에서 10초 이상의 플랭크는 시간 기록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면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. 또한 플랭크는 코어가 약해진 요통 환자들에게 처음 접근하는 운동으로는 강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 맥길 교수님의 저서인 백 메카닉에서는 요통 환자들에게는 월 플랭크로 먼저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위의 내용들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코어 운동을 해야 할까요?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코어 운동들이 많지만 방바닥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3가지 운동을 진행하기 전 몸통의 정적 안정화를 위해 횡격막 호흡을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건 영상으로 알려드리기가 쉽지 않으니 주변 트레이너나 요가 강사, 필라테스 강사분께라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. 그럼 3가지 운동 중 첫 번째는 데드버그라는 운동입니다. 데드버그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동안 코어의 활성도를 높여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입니다. 운동하는 동안 골반을 중립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, 중립을 가르쳐줄 수 있는 지도자나 혼자 인지하지 못한다면 허리를 바닥에 평평하게 누른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는 버드독이라는 운동입니다. 버드독은 4발 기기 자세로 엎드린 상태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동안 코어의 활성도를 높여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입니다. 팔다리를 앞뒤로 뻗을 때 허리가 움직이거나 골반이 틀어지면 의미가 없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는 사이드 플랭크입니다. 사이드 플랭크는 측면 안정성을 제공하는 운동으로 걷거나 뛸 때 골반이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입니다. 생각보다 어려우니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지지한 상태로 해주시고, 괜찮으면 무릎을 뻗은 자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이드 플랭크를 할 때도 영상처럼 움직이면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. 그래도 난 무조건 플랭커만 할 거다,
라면 10초 하고 10초를 쉬고를 몇 세트로 반복해 주시는 길을 권장합니다. 그러나 걷고 뛰는 기능적인 움직임에서 필요한 코어를 강화시키기 위해 플랭크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. 왜 가만히 엎드려서 플랭크만 하고 있을까요? 오래 버텨서 힘들다고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? 또 뇌피셜이라고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출처 논문은 첫 번째 댓글로 고정시켜 놓을 테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. 그나저나 유튜브를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댓글들은 굉장히 어색하네요. 왜 아무한테나 반말 찌끄려? 이상 3분 운동 과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